안녕하십니까. 김상범의 풍수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형국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향론이라고 해서 그럼 그 터에서 어느 쪽을 향해서 집을 지을 것인가, 대문을 열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이론에는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첫째로 형세론, 형국론, 자향론이 있는데 형세론과 형국론은 터를 잡는 이론이고 그 터가 정해졌다면 어디로 방향을 정할 것인가 하는 이론이 자향론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방향을 정하는 데에는 또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대자향론이라고 해서 눈앞에 무엇이 보이는가 하는 자향론입니다. 그 다음 폐철자향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안대자향론은 그야말로 좋은 산이 앞에 있다면 그쪽으로 대문을 놓고 그쪽으로 마당을 놓고 그쪽으로 건축물을 짓는다라고 하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 앞산이 안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대문을 만들지 않고 그쪽으로 마당을 놓지 않고 건축물로는 그쪽으로는 건축물을 열려놓지 않는다. 등 돌려서 건물을 짓는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앞에 좋은 산이 있으면 바라본다. 그것을 견처리한다 하고 좋은 산이 있다. 그쪽으로 대문 놓는다. 마당을 연다. 건축물을 열게 만든다. 견처리. 그쪽으로 나쁜 산이 있다. 보기 싫은 산이 있다. 안 좋은 산이 있다. 그러면 불견처리. 그쪽으로 대문을 놓지 않는다. 그쪽으로 마당을 놓지 않는다. 나무로 가린다. 담을 친다. 이런 식으로 보는 자향론이 안대자향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폐철자향론은 그야말로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침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나침판도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자라왔는데 옛날 나침판 중에 한 형태는 이런 나침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거 집어넣었다가 또 실로 빼내고 해서 이제 허리춤에 차고 다닐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서 패자가 무슨 패자냐면 찰패자입니다. 허리춤에 차고 다닌다 해서 찰패자. 그 다음에 쇠철자를 써서 나침판이니까 이제 쇠철자를 써서 폐철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것을 가지고 이제 자향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에 들어와서는 이제 어떻게 발전을 했느냐 하면 이제 이 정도까지 발전을 해가지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계산해서 볼 수 있는 것으로 폐철이 변했습니다. 이 폐철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풍수지리에 필요한 계산기다. 뭐 주판 아니면 뭐 전자계산기 이런 식으로 계산기다 생각을 하시고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폐철자향론에서 알아야 될 것은 음량이라는 개념, 오행이라는 개념, 그 다음 청간, 지지라는 개념을 이제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는 황천살이라고 하는 개념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자향론 중에서도 구사세 택팔용법, 그 다음 지리신법, 사대국 포태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자향론 중에서 이 세 가지 정도는 또 정확히 알아야 되는 그런 폐철 자향론들이 있습니다. 자, 자향론에서 안대자향론, 폐철자향론이 있다 했는데 오늘은 안대자향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 이후에 폐철자향론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자, 먼저 양동마을에 들어가서 보면 여러 건물들이 안대자향론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겠습니다. 경북 경주에 가면
양동마을이라고 하는 전통 민속마을이 있습니다. 그 민속마을에서 제일 유명한 서백당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서백당은 손중돈이라고 하는 월성 손씨분이 한 분 태어나셨고 그 외조카인 회제 이연적 선생이 태어나서 유명하게 된 집인데 서백당의 상황을 보면 이쪽이 동북 쪽에서 서남 쪽으로 집을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뒷마당, 여기가 앞마당, 그 다음 여기가 사당, 그 다음 집들이 여기서 미음자로 집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당이 안마당이 됩니다. 이 서백당은 뒷마당, 앞마당, 안마당으로서 마당이 3개인 집이 되는데 뒷마당은 그대로 비워놨습니다. 왜? 뒷마당에 뭐가 있다? 우리 간영법에서 배웠던 태식, 잉육할 때 잉이 이 뒷마당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잉에서 육까지 내려올 때까지 땅 기운을 그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뒷마당을 그대로 남겨놓은 것이고 그 다음 앞마당은 왜 앞마당을 여기다가 놨느냐? 여기에 멋진 성주봉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어서 이 봉우리를 마당으로 받아들이고자 잡았던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서백당에서 마당 건너편에 있는 이 봉우리가 성주봉입니다. 이렇게 단정하게 생긴 산을 마당으로 끌어당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서백당인데 그러면 향은 왜 동북 쪽에서 서남 쪽으로 집은 향했느냐? 이거는 폐철을 가지고 잡은 것입니다. 폐철자향론으로 잡고 마당을 이쪽으로 놓은 것은 안대자향론으로서 잡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또 향단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단은 회제 이연적 선생이 직접 지은 건물인데 뒤에서 앞쪽을 향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집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지붕이 꼭 뭐와 같이 생겼다? 날일자처럼 지붕이 생겼습니다. 그죠? 지금 제가 사진을 어디서 찍었다? 여기서 이러고 찍은 거예요. 이쪽이 전주작입니다. 이쪽이 앞쪽인 것입니다. 근데 지붕이 날일자처럼 생겼어요. 그 다음 건축물이 이렇게 또 하나 있고요. 그래서 건축물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대문이 어디 나 있느냐? 대문이 이쪽으로 나 있습니다. 대문이.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도 대문을 이쪽으로 놓은 것은 왜 이쪽으로 놨느냐? 아까 그 성주봉이라고 하는 단정한 봉우리가 이쪽 편에 있기 때문에 대문으로서 이 기운을 빨아당기려고 했고 그 다음 여기서 이쪽을 바라보게끔 집을 지은 것은 폐철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가장 또 좋은 방향으로 건물을 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문 쪽에 문을 여니까 향단이라고 하는 대문 쪽에 문을 여니까 어떤 산이 걸린다? 성주봉이라고 하는 저 산이 대문 바깥에 딱 있게끔 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양동마을에 무첨당이라고 하는 건물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첨당이라고 하는 건물은 역시 회제 이연적이 지었던 집인데 거기는 성주봉이 여기 있습니다. 성주봉이 있는데 성주봉이 여기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봉의 기운을 건축물로서 기역자 건축물로서 받아들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건축물이 이 건축물에 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기운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일 거고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받아들이려고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거는 등 돌린 거죠, 건물이.
그래서 앞에 좋은 산, 멋진 산이 있으면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되고, 나쁜 산이라면 이렇게 지어도 돼요. 등 돌리고 지으면 돼요. 근데 좋은 산이 있다면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지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건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무첨당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무첨당이라는 건물이 기역자로 지어진 집인데, 그 집은 이 마당이 어디를 향했다? 성주봉이라고 하는, 아까 그 똑같은 성주봉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역자 집을 저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양동마을에 가면 또 유명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관가정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관가정은 바로 정문 앞에 이쪽을 향하고 있는데, 바로 정문 앞에 둥그런 봉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봉우리가 방간산인데, 그 방간산의 기운을 대문으로 빨아당기겠다고 한 지붕이 됩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관가정 건축물입니다. 관가정 건축물의 대문을 밖으로 한번 쳐다보면 대문 밖에 둥그런 멋진 방간산이 있어서 그것을 대문으로 관가정이 끌어당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양동마을에 가서는 그 네 가지 집, 서백단, 향단, 무첨단, 관가정의 그런 안대자양이 어느 산을 기운을 빨아당기고 있는가를 보시면 재미있다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는 하회마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회마을을 들어가 보면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자, 먼저 하회마을이 어떤 모양이다? 하회마을은 주변에 낙동강이 이렇게 흘러서 S자로 돌아 들어가면서 이 사이에 평평한 땅에 들어간 곳이 안동 하회마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송림이 있고요. 그 다음 부용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부용대라고 해서 이제 바위가 쭉 튀어 있고 절벽 같은 부분이 있는 곳이 부용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부용대입니다. 경치로는 멋지고 이쁠지 모르지만 풍수상 바위가 긁히고 바위가 흘러내리고 바위가 툭툭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것은 또한 살기를 지닌다고 풍수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 바위 같은 것들이 가까이 있다, 안 좋은 거예요. 돌들이 흘러내리고 있는 산이 가까이 있다, 그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 가까운 데서 살기를 갖고 있으므로 주변에 이 부용대가 있는데 주변에 하회마을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가까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 살기를 어떻게 하면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용대에 가까운 산 기운이 살기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 부분을 나무를 송림을 만든 겁니다. 소나무를 심어가지고 이 부분에 산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산의 살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처리다? 불견 처리, 보이지 않게끔, 나쁜 것이 있으면 보이지 않게끔 하자고 하는 것이 이 불견 처리인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송림은 서북 쪽에서 들어오는 바람의 영향도 맞는 것이 있지만 강한 서북풍을 송림에서 막아서 마을이 좀 더 따뜻하게 하고자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더 큰 목적은 살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저 부분만큼 딴 데는 사진이 없습니다. 딴 데는 송림이 없어요. 소나무 숲이 없는데 이 부용대 앞부분에만큼 부위만 딱 송림이,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딱 심어 놓았던 것입니다. 마을이 이 살기가 송림을 거쳐서 마을에 들어올 때 거의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럼 전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동 하회마을이 여기 있습니다. 그 부용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송림이 딱 어디 부분만큼만 있다?
부용대 폭만큼만 딱 있는 거예요. 소나무가. 그래서 저것이 산사를 막고자 했다. 불견 처리를 하고자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하회마을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불견 처리를 봤는데 견 처리를 보겠습니다. 하회마을에서 남쪽으로 바라보면 삼태봉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3개가 있습니다. 봉우리 하나, 봉우리 둘, 봉우리 셋. 그래서 삼태봉, 3명의 정승이 나온다고 하는 봉우리인데 그 기운을 우리 하회마을이 받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회마을에서 뭘 견처리를 했느냐. 자, 여기가 삼태봉, 한 봉우리, 두 봉우리, 세 봉우리가 앞으로 쭉 흘러나와서 이 부분에 봉우리가 하나 툭 튄 것이 있습니다. 이 봉우리를 무슨 봉우리라고 하느냐? 홀봉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홀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홀이라고 하느냐? 임금님 앞에 신하들이 자기의 관직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을 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직분이 정매품 무슨 직분에 있는 누구누구다라고 이렇게 잡고 있는 걸 홀이라고 해요. 그러면 3명의 정승이 바치고 있는 요 패는, 요 홀은 관직이 뭐예요? 정승이죠, 정승. 그럼 이 봉우리의 기세를 받아들이면 우리 가문이 정승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정서를 갖고 이제 양동마을, 하회마을이 또 요거를 사용을 합니다. 자, 삼정승의 기운을 가진 봉우리, 이 봉우리가 홀봉입니다. 이 홀봉을 이제 누가 받아들이려고 했느냐? 자, 여기는 풍산유씨의 시조가 잡았던, 전소공이 잡았다라고 하는 이반고택입니다. 자, 이 이반고택에서 정문을 한번, 이반고택에서 정문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서가지고 정문을 딱 바라보면 대문을 딱 열고 딱 보면은 그냥 바로 홀봉이 그대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대문을 열자마자 홀봉의 기운을 받아들여서 우리 집 가문에서 정승이 나왔으면 좋겠다. 결국엔 정승이 나왔죠. 서해 유성령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줄줄이 정승 판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대자양, 앞에 산이 좋은 기운이 있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마을로 이제 넘어가서 병산서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회마을을 가시면 같이 병산서원을 가시면 되는데, 자, 병산서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병산서원입니다. 그야말로 서원 중에서 누각이 최고로 멋지다라고 하는 만대루를 가진 병산서원입니다. 이만한 누각이 없어요. 자, 서원은 기본 형태가 어떻다? 자, 강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강당 뒤에는 사당이 있게 되고, 그 다음 이쪽이 선배들이 기거한다라고 하는 동제, 이쪽이 이제 후배들이 기거한다고 하는 서재, 그 다음 여기가 누각이 있게 되는데, 지금 병산서원 같은 경우에는 누각이 엄청 큽니다. 그 다음 대문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재미있는 게 정말 멋진 이 누각이 풍수상, 안 그러면 어떤 조형미상, 어떤 자연미상, 어떠한 용도로 이렇게 크게 만들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풍수적인 시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병산서원의 만대루, 밖에서 봤던 광경이 하나 있고 이제 안에서 보겠습니다. 강당에서 이제 밖으로
만대루를 쭉. 그러면 이 건물이 강당이고 이 건물이 누각 만대루입니다. 그럼 이쪽에 좌측에 있는 건물이 선배들이 기거하는 동제요. 그 다음 이쪽이 서제라고 해서 후배들이 기거하게 되는 건물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앞부분에 이쪽 편에 이 앞부분도 좀 벼랑들이 있어요. 이쪽이 지금 절벽들이 있습니다. 절벽들이 있는데 진짜 크고 좀 흉한 절벽들이 어디쯤 있느냐? 이쪽 편에 큰 바위가 살기를 띤 바위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의 벼랑이 있어요. 아까 약간의 좌측편에. 그래서 이 벼랑이 너무 가까이, 너무 크게 있으므로 이 기운이 가까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가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꼭 뭐같이 생겼습니까? 이 벼랑이 꼭 우랑우탄 같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얼굴이고 요 팔뚝이고 말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바위가 있는 벼랑을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서원에 가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다음 사진과 같이 만대루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벼랑이 우리 서원에 들어오지 말아라 해서 그것도 1층도 아닌 2층 누각으로서 크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조형미, 자연미까지 갖춰놨으니 이름이 날만하다는 병산서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그럼 이거 하나 갖고는 모자랐다라고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동제라고 했던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만대루 갖고도 벼랑을 막았는데 이제 요게 강당입니다. 강당이고 아까 선배들이 기거한다고 하는 동제입니다. 벼랑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만대루만 갖고도 못 막겠다 싶으니까 이 동제라고 하는 건물을 각을 비틀어서 이쪽으로 만든 거예요. 각을 좀 더 비틀은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강당이 있습니다. 동제가 있습니다. 서제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다. 벼랑이 어디 있다? 여기에 현재 벼랑이 있어요. 벼랑이 있다마는 게 있으니까 만대루 가가지고 막았는데 만대루 갖고도 모자라니까 이 기운 들어오지 말라고 동제를 반듯하게 90도로 틀은 게 아니고 이렇게 틀어서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은 거예요. 팔을 벌렸다는 소리는 그쪽 기운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고 팔을 오므리고 이렇게 했다는 소리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물도 이렇게 삐뚤음하게 해서 벼랑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은 거예요. 저는 저대로 강당에서 일직선으로 찍었는데 기둥들이 연달아 보이죠. 동제가 각도를 비틀은 것이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서제를 보겠습니다. 서제를 보면 그대로 일직선이에요. 강당에서 일직선으로 딱 찍으면 그대로 일직선입니다. 서제는 비틀지 않았어요. 동제만 비틀어서 벼랑의 산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쪽 강당에 보면 강당의 옆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당의 옆 측면을 보면 이 창문이 하나 있어요. 이 창문이 왜 있는고 하니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에게 양해를 구해서 방에 들어가 가지고 이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이 창문을 딱 열어보니까 창문 밖으로 무엇이 보였느냐? 삼태봉의 봉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삼정승의 봉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산서원 같은 경우에는 이 벼랑의 살기를 막고자 만대루를 설치하고 동제를 옆으로 꺾어놨으며 그 다음 이쪽에 삼태봉이 멋진 봉우리가 있기에 이쪽으로 창문을 열어서 좋은 기운을 빨아들이려고 했다는 것이 병산서원의 견철이 불견철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을들을 보면 또는 우리 서원들을 보면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견철이
불견 처리를 사용해서 앞부분에 좋은 쪽으로 마당을 놓고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쪽으로는 담이나 그 다음 나무들을 심어가지고 못 들어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자향론 중에서 안대자향론과 폐철자향론이 있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앞에 안대자향론, 즉 좋은 산이 앞에 있으면 그쪽으로 대문이나 마당이나 건축물을 열도록 하고 그쪽으로 나쁜 산의 모양이 있으면 그쪽으로는 등을 돌린다거나 안 그러면 나무를 심는다거나 담을 쳐서 한다 했습니다.